살아있는 사람이 이웃의 살점을 뜯고 있었다. 그것도 대낮에 가족이 보는 앞에서. (1699년) 가을이었다. 조선 숙종 25년, 평안도 일대는 이미 5년째 굶주리고 있었다. 1695년부터 시작된 대기근이 끝날 기미가 없었다. 들판에는 거둘 것이 없었다. 여름에도 서리가 내렸고 씨앗을 뿌려도 싹이 올라오지 않았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 시기 평안도 백성들이 나무 껍질과 풀뿌리로 연명했다는 기록이 반복해서 나온다. 마을마다 굶어 죽은 사람이 길바닥에 나뒹굴었다.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흐릿해지던 시절이었다. 그 무렵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산골 마을 하나였다. 멀쩡하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 눈이 뒤집혔다고 했다. 짐승 같은 소리를 지르며 가족에게 달려들었다고 했다. 그 다음 날에는 이웃 마을에서 같은 일이 생겼다. 그 다음 날에는 또 다른 마을이었다. 소문은 번지는 속도가 불길 같았다. 죽은 자가 일어나 산자의 피를 마신다고 했다. 귀신이 씌었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이 밤이면 문을 걸어 잠그고 촛불을 켜지 않았다. 빛이 귀신을 부른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관아의 보고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첫 번째 보고는 마을 아전 하나가 넣은 것이었다. 환자가 사람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리려 가까이 갔다가 3명이 물렸다고. 사또는 보고를 받고 한참 입을 다물었다. 귀신의 짓이라면 관아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는 무당을 부르고 지역을 봉쇄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그때 오작이 나섰다. 오작은 조선의 검시관이었다. 시신을 살피고 사인을 밝히는 것이 일이었다. 그는 20년을 죽은 자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가 아전의 보고서를 다시 꺼내 읽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다. 목소리가 변했다. 가족에게 달려들었다. 물을 내밀자 비명을 질렀다. 오작은 도구를 챙겼다. 현장으로 향했다. 마을 어귀부터 이상했다. 낮인데 개 짖는 소리가 없었다. 닭도 보이지 않았다. 골목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담장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던 안악이 오작을 보자마자 손을 잡아 끌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오작이 먼저 들어갔다. 마당 한가운데 한 남정네가 쓰러져 있었다. 눈이 핏빛이었다. 양쪽 눈 전체가 붉었다. 흰자위가 남아있지 않았다. 입에서 거품이 쉬지 않고 흘러내렸다. 몸 전체가 바들바들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 옆에 그의 아내가 손목을 천으로 감싸지고 울고 있었다. 남편이 물어뜯은 것이었다. 살같이 뜯겨나간 자리에서 피가 멈추지 않았다. 이 남정네만이 아니었다. 골목 안쪽에 비슷한 상태의 사람이 3명 더 있었다. 한 사람은 돌담에 이마를 부딪히고 있었다. 피가 흘러도 멈추지 않았다. 또 한 사람은 무릎을 꿇은 채 하늘을 향해 짐승 울음 같은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말이 아니었다. 사람의 목에서 나올 수 없는 소리였다. 나머지 한 사람은 바닥을 기면서 자기 손등을 입으로 물어뜯고 있었다. 아무도 말리지 못했다. 가까이 다가가면 달려들었기 때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밖에서 떨고 있었다. 노인 하나가 오작의 소매를 잡았다. 어제까지 멀쩡한 사람이었다고 했다. 어제 저녁까지 함께 밥을 먹었다고 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저 모양이 됐다고 했다. 노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오작 바로 앞에 쓰러져 있던 남정네가 몸을 일으켰다. 눈이 맞았다. 그 핏빛 눈이 오작을 보고 있었다. 남정네가 손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달려들었다. 오작이 옆으로 몸을 피했다. 남정네는 오작이 있던 자리를 향해 이를 악물며 허공을 물어뜯었다. 아전 2명이 달려들어 남정네를 붙잡았다. 남정네의 힘이 보통이 아니었다. 성인 남자 둘이 매달려도 몸이 흔들렸다. 오작은 그 자리에서 남정네의 눈을 다시 봤다. 두려움이 없었다. 고통도 없었다. 오직 앞에 있는 것을 향한 충동만 있었다.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소리쳤다. 원기다. 3년 전 억울하게 눈을 감은 처녀의 혼이 씌었다. 혼약을 파기당하고 열병으로 죽은 처녀. 그 원한이 마을을 돌아다닌다고 했다. 사또마저 서둘러 진혼제를 올리고 지역을 봉쇄하려 했다.
오작은 물 한 바가지를 가져오라고 했다. 아전이 물을 들고 환자들 앞으로 다가갔다. 그 순간이었다. 경련을 일으키던 사람들이 일제히 뒤로 물러났다. 비명을 질렀다. 물 한 바가지 앞에서 몸 전체가 굳어버렸다. 담벼락에 등을 붙이고 고개를 돌리며 얼굴을 가렸다. 살점을 뜯던 사람들이 물 앞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물을 두려워한다. 오작은 무릎을 꿇고 환자의 손목을 살폈다. 팔뚝 안쪽에 이빨 자국이 있었다. 사람의 이빨이 아니었다. 짐승에게 물린 자국이었다. 오작은 다른 환자들도 확인했다. 셋 모두 팔이나 발목에 같은 자국이 있었다. 하나같이 짐승에게 물린 흔적이었다. 오작은 무얼록을 펼쳤다. 무얼록은 조선의 검시관이 현장에서 펼쳐보던 법의학 지침서였다. 당시 기록에 전해지는 내용에 따르면 미친 짐승에 물린 자의 항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성난 짐승의 기운에 물린 자는 눈에 핏줄이 서고 목소리가 변하며 이성을 잃는다. 그리고 물을 두려워한다. 충혈된 눈, 변성된 목소리, 물 앞에서의 경련, 무얼록의 징후와 눈앞의 증상이 단 하나도 어긋나지 않았다. 이것은 귀신의 짓이 아니었다. 미친 짐승에게 물린 것이었다. 오늘날 의학으로 보면 이렇다. 병든 짐승에게 물리는 순간 그 침 속의 병균이 몸 안으로 들어온다. 병균은 소리 없이 신경을 타고 뇌를 향해 올라간다. 뇌에 닿는 순간 인간 안에 있는 무언가가 꺼진다. 가장 먼저 꺼지는 것은 공포와 분노를 조절하는 부위다. 이 부위가 망가지면 인간은 이성을 잃는다. 아내를 알아보지 못한다. 이웃을 알아보지 못한다. 물을 삼키려 할 때마다 목에 극심한 경련이 온다. 그래서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한다. 그 상태가 1699년 평안도 마을 사람들이 목격한 장면이었다. 그런데 오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아직 설명되지 않은 것이 있었다. 환자들 중 일부는 허공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다. 아무도 없는 곳을 향해 손을 뻗었다. 없는 사람과 대화했다. 걷다가 이유 없이 한쪽으로 쓰러졌다. 미친 짐승에게 물린 것만으로는 이 증상이 설명되지 않았다. 오작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 사람들이 요즘 무엇을 먹었느냐고. 대답이 돌아왔다. 나무 껍질이었다. 풀뿌리였다. 쌀은 구경도 못한 지 5년이 됐다고 했다. 오작은 그 말에서 두 번째 답을 찾았다. 허공을 향해 소리치던 그 사람. 없는 사람과 이야기하던 그 사람. 그것은 귀신이 아니었다. 굶주림이 뇌에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다. 밥 한 공기 안에 든 아주 작은 영양소가 수년째 바닥난 사람의 뇌는 스스로를 잡아먹기 시작한다. 없는 것이 보이고 없는 소리가 들린다. 이성이 꺼진다. 두 가지가 한 몸 안에서 동시에 뇌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미친 짐승의 병균이 이성을 꺾고 굶주림이 현실과 환각의 경계를 지웠다. 그 두 가지가 합쳐진 몸 안에 남아있는 것은 공격 본능 하나였다. 귀신이 따로 없었다. 뇌가 무너진 채 살아 걸어다니는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이 마을에서 이 시기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오작은 아전에게 물었다. 요 몇 해 동안 이 근방에서 이상한 짐승을 본 적이 있느냐고. 아전의 대답이 돌아왔다. 너구리와 들개떼가 마을 가까이 내려온다고 했다. 예전에는 없던 일이었다. 먹을 것이 없어서인지 닭장 근처까지 들어온다고 했다. 그 짐승들 중에 낮에도 돌아다니고 거품을 흘리며 쓰러지는 것들이 있었다고 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었다. 이 시기 조선 전역에서 기온이 비정상적으로 내려갔다. 실록에는 여름에 서리가 내렸다는 기록이 반복해서 나온다. 산속의 먹이가 사라졌다. 병든 짐승들이 먹이를 찾아 마을로 내려왔다. 수년째 굶주려 면역이 바닥난 마을 사람들이 그 짐승과 맞닥뜨렸다. 물렸다. 첫째, 기온이 내려가 산에 먹이가 없어졌다. 둘째, 병든 짐승들이 마을로 내려왔다. 셋째, 굶주림으로 이미 뇌가 무너지던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물렸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렸을 때 당시 기록이 전하는 그 참사가 완성된 것이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뇌가 무너진 채 살아있는 사람이 짐승처럼 걸어다니고 있었던 것이었다. 오작은 사또에게 보고했다. 이것은 원귀의 소행이 아닙니다. 병입니다. 이들은 퇴마의 대상이 아니라 치료의 대상입니다. 사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당의 굿이 더 눈에 보였다. 오작의 보고는 기록으로만 남았다. 살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병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권력은 무서웠고 진혼제가 더 빨랐다. 치료는 시작되지 못했다. 의학적 무지와 행정적 두려움이 결합하면 그 대가는 언제나 평범한 백성이 치른다. 300년이 지났다. 그 백성들의 기록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늘날 감염병 연구자들이 조선왕조실록의 역병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다. 기온이 내려가고 짐승의 이동 경로가 바뀌고 사람들이 굶주릴 때 새로운 병이 터진다는 패턴이 300년 전, 평안도에도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반복됐다는 것. 기록된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경고로 남는다. 마을 사람들은 귀신의 이야기를 선택했다. 이해할 수 없는 것 앞에서 가장 쉬운 설명을 골랐다. 복잡한 진실보다 단순한 공포가 먼저 퍼진다. 그것은 300년 전 평안도도 지금 이 시대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증거는 서사를 이긴다. 귀신보다 무서운 것은 귀신 뒤에 숨어있는 진짜 원인을 외면하는 인간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보다 더 끈질긴 것은 죽은 자의 몸이 끝내 남기고 가는 진실입니다. 산 자의 혀는 꾸며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살갗은 진실만 남깁니다. 오작이 그 진실을 읽어냈습니다. 300년이 흐른 뒤 우리가 그 기록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699년 평안도의 비극처럼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귀신의 짓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짜 원인이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